안녕하세요, 여행상인입니다. 여행상인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일본 관련돼서 랜선 여행, 온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여행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여행 트렌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행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총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재미있는 여행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이프티, SAFETY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행법에 대해서 트렌드를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언택트 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기존 영상보다 길다 보니까 각각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각각의 시간대를 마련을 해 놓을 테니까 딱 보시고 싶은 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주제 바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여행 트렌드를 아주 재밌게 세이프티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행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처음 S는 바로 숏 디스턴스라고 해서 근거리 여행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여행을 한번 되돌아보시더라도 맞아, 지금 당일 여행, 그리고 가까운 지역들, 그리고 또 익숙한 지역들로 여행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행의 어떤 트렌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근거리 여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A, 액티비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웃도어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캠핑, 그리고 차박,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등산 관련된 용품들, 그리고 낚시 관련된 용품들, 그리고 캠핑 관련된 용품들의 최근의 판매 추이를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또 보면 골프 여행을 하시는,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한 국내 부킹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정도로 아웃도어, 액티비티한 이런 활동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여행법, 코로나 시대 여행의 어떤 형태가 바로 이 액티비티한 아웃도어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F, 바로 이제 패밀리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행을 하는 어떤 형태들, 그리고 동반자들의 그룹이 패밀리 형태,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들이 많다는 거죠. 잘 모르거나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을 굉장히 많이 꺼려하게 되고, 승용차를 가지고, 자차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 익숙한 분들과 하는 여행들, 소그룹 여행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바로 이 F, 패밀리라는 단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 바로 에코 에어리어라고 하시면 딱 무릎을 치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 친화적이고 청정 지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조금은 사람들을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 속으로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코, 그리고 또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T, 바로 이제 투어리스트 사이트인데요. 인기 있는 지역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좀 의외인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기 있는 지역을 좀 더 기피하던 흐름에서, 최근에는 다시 그래도 익숙하고 또 좋은 곳, 그리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곳, 제주도 쪽으로 또 여행을 많이 가시고 있는 부분도 이런 어떤 현상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광 욕구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여행은 필수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익숙하고 유명한 관광지로 떠나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제이기도 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떤 트렌드를 꼭 한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Y는 바로 예시인데요.
수요 회복 조짐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최근의 여행의 흐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 수요는 아직 여전히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관광 욕구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안전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도어라든지 근거리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소그룹 여행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다음 관광 욕구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욕구들이 또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냐, 바로 이 언택트 여행입니다. 물론 근거리나 그리고 차박, 캠핑, 그리고 조금은 바뀐 그런 레저 활동들을 즐기시는 것도 맞기는 한데, 여전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또 익숙한 해외여행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고 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 이 언택트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랜선 여행입니다. 랜선 여행은 여행 상인 컨텐츠에도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제가 홋카이도라든지 오키나와, 그리고 큐슈 여러 지역들을 랜선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5분에서 10분 남짓한 그런 준비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살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랜선 여행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재밌게 여행 상인이 봤던 바로 부분이 마이 리얼 트립에서 굉장히 스타 가이드와 함께하는 랜선 여행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접 체험이 아니라 상품을,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자신감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마이 리얼 트립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랜선 여행이라고 하는 기획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스튜디오에서 저처럼 이렇게 랜선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는 가이드들도 있겠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중에 하나 좀 저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랜선 여행이 있겠지만, 저는 박물관 투어가 랜선 여행과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바티칸 박물관 베스트 7이라고 해서 손다영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이더라고요. 이게 왜 관심이 있냐, 다른 자연을 체험한다거나 먹거리 이런 것들은 먹고 직접 보고 느껴야 되는 거지만, 사실 박물관이라는 거는 전시된 제품을 만질 수 있거나 느껴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랜선 여행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박물관 투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손나영 가이드도 보니까 마이 리얼 트립에서 굉장히 평점이 좋고, 그리고 스타 가이드로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90분 정도를 함께 여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아쉬운 어떤 여행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언택트, 랜선 여행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의 수를 보니까 최소 3명부터 4, 50명까지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는 분들의 카메라나 이런 장비는 필요 없어요. 직접 보시게 되면 되고, 핸드폰으로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이드님이 이렇게 다시 답변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컨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은 지금 오픈 특가라고 해서 9,9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박물관 투어 한번 해보시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자 마이 리얼 트립과 함께하는 랜선 여행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외에도 유튜브 보시게 되면 각 지자체, 국내에서도 VR 여행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랜선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선 여행 다음에는 바로 이제 VR 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리모트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리모트 투어리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 페루 제도라는 곳입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찾다가 처음 만나게 된 나라이긴 한데요. 유럽의 아주 작은 섬나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섬나라 자체가 이런 자연을 가지고 관광 컨텐츠를 판매하고, 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다른 어떤 곳에도 있지 않은 바로 리모트 투어리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가이드가 머리에 액션캠을 차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준비를 해서 이 대자연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대자연을 가서 그냥 간접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 조이스틱 같은 게 있어요. 게임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뒤로, 그리고 좌우로 가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점프도 할 수 있고, 또 달릴 수도 있는 부분, 뭐 많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잘 정제된 그런 명령을 줄 수 있는 게임과 같은 조이스틱을 준비를 해서 VR 투어의 어떤 격을 그리고 또 레벨을 좀 높인 부분이 바로 이 페로 제도의 리모트 투어리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관광객지를 둘러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배도 타실 수 있고 헬기 투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투어를 하실 때는 좌우 그리고 뭐 위아래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게임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사이트를 가보니까 총 22번의 22가지의 이런 리모트 투어리즘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진행을 하지 않고요. 4월부터 6월까지 딱 2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냈고, 저 같은 사람도 페로 제도에 대해서 페로 제도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여행 형태, 뭐 VR이 아니라 리모트 투어리즘, 굉장히 좀 재밌었고 저는 흥미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언택트 여행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택트 여행,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한국관광공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본 척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관광객들을 이렇게 한 번쯤 그러니까 제주 상공을 돌아서 리턴을 하는 그런 여행 상품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여행의 욕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재미있는 하나의 흥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트래블 버블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국내 어떤 여행자들 그리고 국내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낮더라고요. 30%를 간 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해외여행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 바로 트래블 버블입니다. 이 트래블 버블은 뭐냐면 국가 간 협약에 따라서 관광객 그리고 여행객들의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건데요.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건강 여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건강하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여행 가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와서도 격리 기간을 해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외로 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잘 아시겠지만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국내로 들어올 때 2주간의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주간의 격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해외여행 갈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고, 이 트래블 버블이라는 협약이 맺어진 국가라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해외여행도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는 한 번쯤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 인지도가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요. 트래블 버블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오픈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해외여행 의향을 물었는데 국내에 52.8%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2.2%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다른 나라로 여행을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래블 버블이 있었을 때, 그리고 트래블 버블에 협약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선호 국가에 대한 조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를 20.3%로 가장 높게 책정을 했고요. 다음은 대양주 그리고 유럽 순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34.2%로 가장 높고요. 그 외에 이제 일본, 동남아를 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외여행 목적지는 뭐 당연히 예전과 같이 뭐 자연경관이나 문화재를 보거나, 그리고 가장 유명한 지역들, 뭐 먹거리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신다는 분이 많았었고요. 트래블 버블이 협약이 맺어진 이후에 여행을 가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안전이죠. 코로나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없을 거다
라는 기대 때문에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32.6%로 이제 조사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여행은 가고 싶은데 안전에 대한 욕구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행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트래블 버블은 여러 가지 여러 나라 국가에서 많이 논의되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여행상인의 컨텐츠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이 트래블 버블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행, 위드 코로나 여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세이프티를 가지고 최근의 트렌드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언택트 여행, 지금 최근의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꼭 준비를 하고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기억해야 할 단어, 바로 트래블 버블이었죠. 트래블 버블을 통해서 해외여행의 길도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또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게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행 상인도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이 된 것도 바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